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안희정 등 상대 진영에 있던 인물조차도 파격적으로 기용하고 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맥도 기용하고 있다. 또 지역적인 어떤 차별 등을 뛰어넘기 위한 기용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지금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호남 인맥으로 보면요, 이낙연, 임종석, 이용석, 박균택, 장하성, 김광두 등이 다 호남 인맥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영호남을 크게 안 가리기 때문에 본인이 호남이다 말하기 전에 호남인지도 굳이 모르는 인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매일신문에서 이런 식으로 호남 인맥이 속속 중용되어서 지역 정치권에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새 문재인 정부의 호남 차별론이 불식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저는 참 씁쓸합니다. 근데요, 이 장하성 교수가 광주 출신이고 김광두 지금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나주 출신이고 이렇답니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도 광주 출신이고 이 송영길 의원과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영광이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이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특보에 임명된 이용섭 전 장관은 한평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북도 아니고 이 광주 전남 출신들이 지금 굉장히 요직에 더 많이 이렇게 발탁이 되어 있다는 거고, 이제 전북 고창 출신의 헌재 소장이 이번에 김희수가 전북 고창 출신이라고 하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 전주 출신입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희수 재판관을 지명한 뒤 박균택 검찰국장에 이어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호남 출신인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기자들 질문에 지역을 떠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당평의 효과가 있다면 더 좋은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남 출신 인사이 많이 등용하는 부분은 저는 전혀 반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역 언론에 의해서 이제 이 정권의 색깔이 벗겨졌다. 과거 노무현 정권이 호남이 전폭적으로 DJ보다 더 많은 표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떨어서 부산 정권이다 해서 지금까지 친노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왔다. 근데 이제 믿을만하다. 호남 출신 인사 임명하면 믿을만하고 아니면 믿을만하지 않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 그겁니다. 자,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요, 거꾸로 영남에서 역차별론이 또 등장을 하는 꼴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사 많이 등용되면 지역이 진짜로 발달하는가, 그것도 한번 검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언론이나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상류층들은 그 지역 인사가 많이 핵심에 등용되면 득 좀 볼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서민들이야 지역 인사가 누가 되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맥 때문에 눈꽃만큼도 덕을 본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사는데 그것이 있어서 도움이 됐다거나 그것이 있어서 편리했다는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 동문회조차도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역 당평 인사 다 좋은데요,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임명이 되어 가지고 저도 말을 하지 못했고 또 언론에도 상대적으로 썩 넘어가 버린 성향이 있는데,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문제는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국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임명한 건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으니 수천 명의 자리를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문 대통령 만드는데 죽도록 고생하고 충성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인간 문재인을 잘 아는 사람들을 옆에 놓는 것이 그나마 더 안정적으로 가는 걸 거다. 그 부분에 뭐 패권이니 뭐니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다. 그런데 도와준 사람들은 문재인을 울면서 떠난다고 떠나고 새로 임명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고 불쾌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런 인사도 문제는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화 의혹이 있는 사람을 한 부분은 아쉽지만은 외교부가 하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군림을 하고 민원인들이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시한 부분에는 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하성이나 또 김상조 이런 사람을 앉혀서 한마디로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청와대 정책실장에 앉혀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전임 노무현 정부 때 한마디로 삼성공화국이었다. 재벌공화국을 이렇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자 깜빡이 틀고 우회전했다. 이렇게 가면서 사실상 이 대중들의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데 일조했다. 근데 헌재 소장 매우 중요한 자리죠. 헌재 소장이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를 관장하는 자리라는 걸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평소에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하고 별도로 저게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생겼는데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탄핵이 걸리면서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간통제위원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좀 알았죠. 그러다가 지난번에 통진당 해산을 할 때 결정적으로 헌재가 이런 기능을 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번에 정교조 법의 노조 문제 때도 우리가 헌재가에 대한 필요를 알았고요. 결정적으로 이번에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표결에 따라서 집으로 가게 되는구나 라고 봤을 때는 헌재의 기능이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면 헌재는 재판관이 전부 9명이지 않습니까? 이 9명을 국회의원 300명에 보다도 더 최종적인 판단을 하니까 헌재에 이 한마디로 재판관들은 국회의원 30-40명 역할을 어떨 때는 하는 게 아니냐 할 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을 지난 19일 발표했는데 자 김희수 재판관이 이렇게 발표된 이유를 주요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내면서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입장을 갖다가 보여왔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에 김희수 재판소장은 잔여 임기가 내년 9월 19일까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층을 대변하는 부분에서 헌법재판관이 소신을 갖고 그 소수 의견이 한마디로 다수 의견에 의해서 묻힐 수 있는 어떤 우리 사회의 이 어두운 부분들을 조명할 수 있다면 그것도 순기능이라고는 저도 봅니다만은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이 김희수 재판관이 이것을 반대했던 부분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주도한 통진당은 북한과의 전쟁이 발생을 하면 우리 사회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모의를 구체적으로 해왔고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이 징역 9년이 선고됐는데 이에 대해서 김희수 후보자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이 전 의원과 그 조직원들의 활동이 통진당 전체의 책임이 아니라며 해산을 반대했습니다.
자, 이분은 학생운동을 안 해보고 고시공부만 해가지고 법관이 되었다가 헌법재판소장까지 와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요. 통진당은 북한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NL 그룹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장악한 정당이고, 그 정당 안에서도 한마디로 이석기의 그룹은 이 대한민국의 현재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려고 했던 정당 조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인데, 대한민국을 기본적으로 파괴하고, 그러려면 헌법도 파괴될 건데, 그런 시도를 한 집단을 한마디로 해산시키는데 반대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테러를 해서 미국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집단을 문제가 없다고 풀어준 재판관이, 그런 판결을 한 재판관이 미국의 한마디로 대법원장이 된다고 하면, 미국 사회에서 대법관이 된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문제고, 이 정체성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존재해야 되는 사회존립의 기본 핵심 가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진보라는 사람들은 사회존립의 핵심 가치에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있는데요. 다양성에 대한 존중도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지, 그 사회 자체를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소수를 다양성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분명히 이분의 시각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속에서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이 판사를 하다가 어째서 헌법재판관이 됐는가 하면, 2012년 9월에 민주통합당 야당이 추천한 케이스로 헌법재판관이 됐는데요. 통진당 해산 당시 9명 가운데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냈고, 헌재가 내놓은 결정문 347쪽 가운데 김 후보자가 쓴 반대 의견이 180쪽이었습니다. 통진당을 해산해야 된다는 입장에 선 재판관 8명의 다수 의견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해산 반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찬성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줄곧 이야기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체제에 걸맞지 않게 대통령으로서 처신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에 걸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관 김희수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서는 되겠는가? 이분은요,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발언이 헌법 질서에 위배되지만은 통진당 전체가 적극적으로 이를 옹호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석기와 통진당을 분리했습니다. 사실상 통진당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이 이석기라는 부분을 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통진당은 진성당원 당비 내는 사람이 3만 명인데 구성원 중에 일부의 지향을 가지고 당 전체의 정치적 성향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자, 당비를 내는 사람이 당을 장악합니까? 당을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당을 장악합니까? 자유한국당의 의원 한 110명이 자기들끼리 계보를 지어서 당 대표를 뽑고 의총을 통해서 원내대표도 뽑고 끌고 가는 겁니다. 당원이 그 당을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느냐, 안 그러면 믿고 싶어서, 안 그러면 핑계거리로 그런 것이냐, 의아스럽고요. 정교조 법의 노조로 본,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위헌이라고 입장을 개진을 했습니다. 해직 교사는 교원노조 조합은 자격이 없다고 정한 이 조항에 대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현 조항은
전교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교조가 해직 교사들을 노조원으로 바라보면서 생겼던 문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법에 그렇게 규정해 놨는데 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분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한 법적인 논리에 따른 어떤 판결이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논리를 꿰맞추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답게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이 과정에서도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보충 의견을 냈는데, 즉 대통령이 세월호 부분에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심각성을 뒤늦게 알았고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간통죄 유형 결정을 내릴 때도 다수 의견에 서면서 사실상 혼인이 파탄난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했고, 자, 뭐 간통죄 부분이야 제가 볼 때 뭐 다수의 의견이 글로 갔고 사회 분위기도 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자발적으로 성매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조항의 위헌 심판에 대해 생존 문제 때문에 성매매하는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행벌권 행사라는 일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도 그렇다고 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 군내 동성애에 관한 문제에도 의견을 냈습니다. 작년 7월에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92조 5회에 따라 개간이나 그 밖에 주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라는 조항 중에 그 밖의 주행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꼭 학문 선교 외에도 이 동성끼리 그 밖에 주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밖에라는 말이 들어있는 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여전히 이 조항은 살아 있습니다.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주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되어 있는데, 동성애 처벌법이죠, 군 내에. 그래서 모 대의가 이 혐의로 구속되었고 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때 헌법재판소가 5대4로 합헌 판결을 냈는데 김인수 재판관도 그때 역시 사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소수 의견은 이 조항의 그 밖의 주행 부분이 군 인간의 주행만을 처벌하는 것인지 일반 국민을 상대로도 처벌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며 군 영내 동성 간 집단 숙박을 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조항만으로 행위의 시간,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군 밖에서 벌어진 유사한 군인들이 관여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재학 중에 민청학력 사건에 연루되어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됐고, 그 이유는 민청학년 사건으로 수배된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라는 이유라는 겁니다. 79년 12월에는 군법무관 시절에 광주에서 근무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상무대에서 시신 검시를 했는데 2012년 인사청문회 당시 대검에 찔린 흔적이 있는 시신을 봤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자, 소수 의견을 사회 분야에 가지고 있는 부분,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해서 생계를 위한 성매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한다든지, 간통죄라든지, 또 이분이 재판관으로 있을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위헌 판결을 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훌륭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기에는 저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사회적 약자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이념과 관련된 부분에서조차도 의도적으로 그 이념을 이렇게 밀고 가는 사람들을 용인하려고 하고 있는 자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일개 헌법재판관 차원을 넘어서서 헌법재판소의 한마디로 기능이 헌법의 안정적인 유지가 기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를 최종적으로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해주는 기관인데 그 기관의 장이 헌법 체제를 갖다가 흔드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요. 인물을 다양하게 쓰고 그 중에는 파격을 통해서 기존의 우리 사회의 기득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인사를 다양하게 쓰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말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어떤 부분에 자신의 경력의 일부가 관여되는 사람은 곤란하다라는 건데 조국 임종석에 이어서 김인수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한 명 더 추가했습니다. 왜 이런 인사로요? 자신이 잘하고 있는 인사에조차도 좀 시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원만하게 개혁적인 사람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색깔을 추구해야 되죠. 경제에서 그렇게 문재인 후보의 색깔을 복지에서 한번 추구를 해보십시오. 왜 이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